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실무진은 오늘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여야 대표 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고 이제 내일 개최가 될 예정인데 회담 형식 그리고 의제들이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시간, 방식 다 나왔고요. 9월 1일 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 접견실에서 당대표 정책위원장 수석 대변인 3+3으로 하기로 했고 시간은 90분 내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하고 민생하고 정치개혁 3개로 했고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공식 사전 의제로 채택은 안 됐겠지만 1시간 30분 동안 회담하면서 아마 논의는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두 분이 만나는 게 굉장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11년 만이기도 하고 그쵸. 내외에서 언론, 국민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회담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정쟁 중단 민생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에 연임하면서 포용적 리더십, 민생, 중산층 챙기기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동 합의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생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낼 기대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28일 날 10여 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런 지금 흐름도 있고 워낙 지금 또 민생이 급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급한 데가 많고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합의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야가 더 이상 정책 입장차로 대화 자체가 단절된 국면은 이제는 어쨌든 좀 극복해 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여야가 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갖고 있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리로 그친다고 했다면 아마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실무회담을 거쳐서 내일 그 대표회담까지 이어진 데는 적어도 각 당의 대표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성과라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국가발전 어젠다라든가 민생 또 정치개혁 관련해서 어떤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 특히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정책위에 주문을 해서 당장 해결 가능한 네. 이 과제들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것이고 아마 실무 회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장 급한 어떤 민생 관련된 문제 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공동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내일 개최가 되기 전에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텐데 의제들이 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의료 공백 사태 부분은 좀 빠졌네요. 네, 박정아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법안이나 예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거는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안이어서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의 근심 걱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의제에서 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갈등 양상과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내면 경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경청을 해서 당정대 대화 채널이나 대통령실과의 대화 채널에서 일정 부분 반영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게 합의문으로 나오거나 그럴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 의제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비공개 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언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오고 갈까요? 지금 뭐 의료 대란 문제를 빼놓고 여야 대표가 뭐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한다 한들 국민들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은 당연히 전제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한 대로 이게 어떤 구체적 합의안을 내서 당장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근데 실제 뭐 의대 증원 과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과제들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세하고 구체적 합의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 의료 대란의 심각성이라든가 현재 대통령의 상황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야 대표께서 인식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지금 정부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의제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합의문이 발표되거나 회담에 대한 대변인들의 브리핑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어떤 그 얘기를 나누었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는지 이 정도에 대한 입장은 정리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제죠.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야 대치가 계속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정식 의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그동안과는 다른 진일 보완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며칠 동안 입장이 변했잖아요. 그 3자 특검 추천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애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법원장 추천을 비롯한 3자 추천을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특검 법안 대한변협 회장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어쨌든 옆에서 관여를 해서 조율을 하는 이런 형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아마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 3자 추천과 더불어서 문제 삼았던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추가 논의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보면 노정명 의원이 원내대변인이죠. 3자 추천 법안은 고칠 게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안 읽고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좀 알고 싶을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뢰관계가 필요한 네.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다른 안을 내놓든지 어떤 정책을 스탠스를 취하려면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독재 독주 방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지는 협치를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 어떤 속내 그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아마 속내를 타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짚어주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할까요? 이 사안에 대한 의미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간다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6차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추천안도 수용했고요. 거기에 제보 공작이라고 국민의힘이 표현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민주당이 직접 한동훈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안을 받아들여서 발의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상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초에 뭐 강하게 수사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규정한 민주당의 특검법안에서 상당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다시 보면 순리대로라면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시는 부분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3자 추천의 방식이 대법원장이든 뭐 변협회장이든 이 차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수사 대상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
로비,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가 네네네.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 직접 대상이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특검 법안 안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 수사에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당대표 출마 선언 때 했던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공언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바뀐 여러 가지 입장,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수용해서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단 특검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순리대로라면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점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대표 회담을 통해서 바로 특검을 하는 합의까지 이루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자 추천 방식이라든가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하기로 했던 내용을 다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특검 법안을 할지 그럼 그 내용을 민주당이 담아서 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네. 위한 특검 법안을 여야가 같이 추진한다. 이런 정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수타진의 기회가 될 거고요. 속내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고 일단 다수당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만들어지는 걸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을 내라고 그러지만 안을 내도 무시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네. 두 분이 좀 이견해 보이셨는데 이 부분은 내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회담을 마치고 여야 대표 간의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아까 뭐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 뭐 내용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추석 민생 대책이라든가 국가 발전 아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더라도 당장의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아니면 중장기적인 과제에서 저출산 대책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뭐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 합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 후속 대책 기구까지 지금 사전 네. 의제 조율 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마나한 정도의 합의로 그친다고 하면 사실은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지금 오랜만에 여야 대표회담이고 최근에 어떤 국회나 정치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은 여야가 공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합의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추상적인 것 그 이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만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될까요? 일단 지금 9월 1일 날 하잖아요. 9월 2일 날 정기국회가 개원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9월 1일 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정기국회의 앞날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하겠네요. 예, 네. 징후도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젠다 설정을 한 걸 보면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아까 민생 정치 개혁이라고 했는데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는 대표적으로 지금 저출생 문제가 걸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성장 동력 지난번 28일 날 처리 안 된 법안들 중에 긴급한 경제산업 법안들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 법안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민생 부분 중에서 지금 자영업자 가계부채하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물가 문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지구당 부활 문제나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 이런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으로 가기에는 여야 간에 좀 더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 정신,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수준에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속세하고 종부세하고
금투세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는 1월 1일 날 내년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해요. 네. 이번 전국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법안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제가 볼 때 두 분이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가 이미 완화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폐지냐 완화해서 완화 쪽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는 합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정도 네. 수준 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90분간의 여야 대표 회담 이뤄집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제를 바꿔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의정 갈등 그리고 당정 갈등, 한당 갈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좀 답답하죠.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당 여의도에서는 국민들 민심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사실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뭐 물어보나 안 보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응급실 의사 수가 몇 명이니 많이 무슨 개원 최종 종합병원이 몇 군데가 하고 있니 많이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이 심리 문제도 있고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당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견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을 보니까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나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그 노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맞는데 국민들의 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메시지 방식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조율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대표로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질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꼭 제가 말하는 건 꼭 의원총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의 각계 부문별로 채널을 열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메시지 정치를 사실상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권 여당이란 자리가 가질 무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세련된 리더십을 가꾸어 나가고 발휘해 주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앞에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다고 내놓고서 갈등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에요. 해법을 중심으로 조율해서 드러내서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지만 당도 문제가 있다 이거 지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갈등은 아니다 선을 좀 긋긴 했습니다만 한 대표의 리더십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바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갈등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든 한정 갈등이든 윤한 갈등이든 이게 당과 이 대통령실 또 이 여당과 대통령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정도 문제를 넘어서 사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있다.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게 지금 최근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 제기는 하는데 여당의 대표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소 중립적인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가 맞고 상황 인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6년 증원 유예안을 제기한 한동훈 대표의 일정 정도 공감하는 바를 표시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지금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여당의 어떤 내부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여당 대표로서의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번 대표 회담을 하면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은 과연 어떤 합의를 낸다, 합의점을 찾는다 한들 이게 여당 내에서 관철이 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실제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연찬회 자리 마지막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당 대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네. 그런 입장을 기자와의 이 인터뷰 과정에서 말해야 될 정도로 지금 당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 리더십이 많이 좀 취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 대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특혜 채용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들고 올 때 컵에 물음표가 새겨진 걸 들고 출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소품 정치를 잘하세요. 이번에는 커피숍에 물음표고 텀블러를 들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백팩을 메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재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음표를 하고 와서 이 얘기 아닙니까? 말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물음표로 한 건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가족들을 3년 동안 뒤졌는데 그 힘을 써서 대통령 가족은 왜 안 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었는데 그 공모도 하기 전에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도 하기 전에 내정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한 거 아니냐,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절차가 그게 없었다든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어떤 청탁이 있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다든가 하면 되지 왜 대통령 가족을 좀 물고 들어갑니까? 이분은 수사도 정치, 재판도 정치, 자기 가족의 잘못도 정치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연인 조국이 아니고요. 조국 혁신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좀 갖추시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물타지 하지 말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출석할 때 이 컵을 든 것만으로도 좀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수사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3년 동안 수사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 전사의 노모를 찾아다닌다거나 그 주변을 턴다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집중돼서 이루어집니다. 이 몇 개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시기였고 이 상황에 맞춰서 전 정부 대통령 또 대통령의 주변에 대한 이렇게 직접 겨냥한 수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국민적 비판 여론 이런 부분 눈을 돌리기 위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또 실제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을 왜 지금에 와서 하냐는 겁니다. 전사위의 취업 특혜 청탁 의혹이었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고 이혼한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났고 고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문다혜 씨를 압수수색해서 도대체 검찰이 어떤 증거를 찾겠다는 거죠. 이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든 아주 법리적으로든 이런 수사가 너무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음표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주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주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